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조절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의 기운을 여기로 넘겨준다고만 볼 수도 있지만 여기도 해당하고 여기도 해당할 수 있다. 이 토라는 거는 여기도 해당하고 여기도 할까 갈팡질팡하죠. 때로는 여기도 갈까 저기도 갈까 하다가 예민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까칠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토라는 기운은 그렇다. 그래서 음과 양과 오행 또 천간과 지지를 음양 오행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월은 인월부터 시작하고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옛날 사극에 보면 마마 사시에 어디서 임금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럴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저는 옛날 드라마 보면 유독 그 사시가 뭔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부터 이거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자축이면 이게 2시간씩 간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왜 옛날에 시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구분을 했을까. 그래서 2시간씩 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했고 시계를 보면 우리가 12시간 이렇게 있는데 2시간씩 끊어보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2시간씩 하면 12개가 되죠. 그러면 계절 우리가 월수도 12개월 해가지고 12개가 됩니다. 우리 지구운동은 12와 상당히 많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간과 지지를 해서 12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팔자,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사주팔자라는데 우리가 지금 9페이지입니다. 사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사주팔자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를 천간과 지지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년, 월, 일, 시. 월은 우리가 계절적 지구의 공전을 나타내고요. 시는 지구의 자전을 나타냅니다. 어떤 지구의 우주운동과 관련하여 우리도 지구도 돌고 우리도 그 돌고 있는 지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우주운동 공전과 자전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주 운명 또한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년월시를 가지고 지구가 돌듯이 우리의 운명도 어떤 규칙에 의해서 가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사주 팔자를 가지고 음양 오행으로 생과 극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사주 명리입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를 천간과 지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오늘 보면 오늘이 무술년이죠. 무술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났어요. 무술년. 올해 태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월이 4월이죠. 4월, 음력 4월을 말합니다. 음력 4월. 얼마 전에 4월 첫날 지났으니까 4월로 봅니다. 4월. 그 다음 오늘이 아까 무슨 인이라고 했어요. 인일이더라고요. 그 다음 시간. 지금 1시에서 3시 사이. 아까 1시에서 3시를 미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일진 이거 뭐예요? 아까 일만 살려서 아까 인일이던데. 인일 맞아. 이게 무슨 일? 위에 천간. 병인입니다. 병이네요. 아, 병. 오늘 무술년 정사. 예, 정사예요. 정사. 정인. 병인 시간. 지금 시간. 예, 시간 위에. 잠시만. 이신데 정신합수에서 을미네요. 진사. 을미예요. 을미. 이렇게.
오늘 지금 응이하고 태어나면 이런 사주를 갖습니다. 지금 구술현 정사월 병인 1 지금 시가 을미시라는 사주 팔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은 어떤 조상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오래 태어납니다. 월 엄마가 임신해서 내가 태어난 날짜고 응이하고 내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상 자리가 되고요. 부모가 됩니다. 부모. 이건 나와 나중에 결혼하면 내 배우자 자리가 되고 여기는 나의 자식 자리, 자식 궁이 됩니다. 여기를 고정된 걸 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리. 그래서 연주를 한 기둥이죠. 사주라는 건 기둥 4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둥. 연주는 조상을 나타내고 월주는 부모 자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말하고요. 내가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이 천간, 병을 나의 일간으로 봅니다. 나는 병인이라는 일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식은 을미라는 기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가 어떻다 하면 이 자리 보면 됩니다. 엄마가 어때요? 그러면 이 자리를 보면 됩니다. 자리를 먼저 봅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위치를 찾아줍니다. 그 다음 엄마가 여기 있거나 그때 다시 또다시 다른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할머니가 어때요? 그러면 이 자리를 보면 됩니다. 내 신랑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어떻습니까? 그럼 이 자리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있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한 천간이라고 그래요. 아까 갑을병정 무기경신을 천간을 위에다 둡니다. 하늘이니까 위에 둡니다. 여기는 자축이면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지지입니다. 그래서 천간을 여기를 연천간, 연간이라고 해요. 연간, 태어난 연을 맡으니까 연간. 천간을 나타내고 여기 밑에 지지에 있는 거를 연지라고 합니다. 연에 있는 지지. 그래서 연지, 연간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월간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월지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간, 나의 일간. 이게 중요합니다. 일간은 만세력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없어요. 나중에 이런 건 계산됩니다. 그 계산하는 공식이 있으나 일간은 만세력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의 배우자 자리고 여기서 일주라고 합니다. 전체를 일주라고 그러고 여기는 일간, 일지라고 그랬습니다. 지지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시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나의 생각은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나의 미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갑니다. 그래서 시상에 재가 있다든지 어떤 공부가 있으면 나중에 말년에 뭔가 해보겠다고 공부로 가고 시지에 돈이 있으면 목적은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은 이렇다. 여긴 과거고 여긴 미래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렇게 간다. 여기는 과거고 여기는 미래고 나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첫째, 부모를 얼마나 부모덕을 갖고 태어났느냐, 부모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태어났느냐. 그래서 인성교육 또한 부모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적성 또한 그렇고 성격도 부모의 영향이 많고 또 직업을 나타낼 때도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월의 영향으로 나의 직업 또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월의 영향이 가장 크다.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 기운을 여기서 나를 생하느냐 안 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신약, 신강, 신왕, 신약으로 구분하는데 거기서 판가름이 날 정도로 월지는 중요하다. 부모의 영향은 중요하다. 우리 다 살다 보면 부모의 어떤 재력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판도가 바뀌기도 하고 부모가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배우냐 못 배우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조상, 부모, 나, 자식. 그래서 여기는 나의 조상이기 때문에 나의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벼, 싹이라고 그러죠. 그
그 다음에 내 자리는 꽃 피우는 꽃화가 되고 나중에 열매가 된다. 이렇게 금묘화실적으로 지나가고 우리가 소설을 써도 뭐 기승전결 뭐 이렇게 가듯이 가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목화토금수가 가듯이 오행이 시작해서 가듯이 이것도 흘러갑니다. 시작을 해서 끝에 태어나서 죽는 것. 양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갑니다. 부모가 나를 연결해주면 또 그 부모가 나를 연결해주고 나는 또 자식한테 연결해주는 오행, 음양, 오행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이건 연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그냥 나를 기준으로 하면 이건 어린 시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 조금 청소년 시절, 그 다음 내가 결혼하고 난 이후, 그 다음에 자식을 낳은 이후, 말년. 그래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결혼, 중년 시절, 말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묘화실적으로 된다. 팔자의 위치가 있는 의미가 이렇다. 팔자의 의미가 이렇다. 이렇게 놓여 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셔야 돼요. 배우지 않아도 그냥 이건 알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가 있는 위치와 의미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또 사주 보는 법에서 10페이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사주 보는 법. 조금 전에 먼저 설명을 했어요. 사주 보는 법을 대략 설명하여 앞으로 무엇을 했어야 할지 살펴본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주팔자는 일간, 주인공이 나. 일간이 뭡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병화라는 화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이 목이라고 그랬어요. 목생화가 되죠. 여름입니다. 화도 여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사라는 목생화가 되고 화 같은 화니까 기운이 엄청나요. 화의 기운이 많다. 또 천간에 화도 있다. 목생화가 된다. 오늘 태어나면 엄청나게 목화 기운이 많다. 목화 통용해서 똑똑하기는 엄청 똑똑하겠다. 이렇게 되죠. 술 또한 이렇게 되면 같이 몽땅 오늘은 화 기운으로 돼서 거의 비급태양이나 이런 이제 인수도 같이 있고 비급태양, 인수태양으로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행으로 화 기운이 엄청나게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어느 오행이 한 가지로 엄청 많다. 그러면 어떻게? 수는 증발하고 토는 말라버리고 금은 녹아버리고 목은 타버린다. 그래서 나는 잘 살아질지 모르지만 나머지 기운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주의는 어렵다. 그래서 나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 얘가 남자라면 여자도 제대로 웃고 자식도 만들어질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뭔가 부실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기운이 많아지면 내 기운이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아지면 나머지 미친 나머지 오행이 다 피상되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놨고 천간의 주인공의 이거는 마음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화가 많으면 우리가 이렇게 태양과 같이 보면 밝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밝습니다. 태양처럼 늘 웃고 밝고 훤히 들여다보고 그 사람은 뭐 아주 밝아요. 이런 사람. 그래서 표정이 표정 잘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래서 천간은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천간과 지지의 글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방향성을 아까 말했어요. 그래서 마음과 현실이 일치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지금 이렇게 일치하잖아요. 병인이라는 건 목생화 이렇게 생을 받았고 또는 지지에 화를 두고 해서 위에도 불이고 밑에도 불이에요. 위에도 화고 밑에도 화다. 그러면 위의 마음과 지지의 마음이 일맥상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를 타고났잖아요. 이렇게 병인, 정사, 병인, 을미라고 굿을 이렇게 타고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화가 많으니 화를 식게 하려면 운이 금수로 흘러가면 좋겠다. 그죠? 양의 기운이 너무 많으니 금수로 흘러가면 좋겠다.
그래서 운을 또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미 지정돼 버렸다면 사는 게 판도가 상당히 힘들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운에서 만약에 금수로 흘러가 준다면 중화가 되잖아요. 화가 많은데 금수가 와서 화가 많은데 금수 쪽에서 기운이 운에서 되면 중간을 이룬다. 그래서 나름 그래도 살만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와 타고난 사주와 운을 봅니다. 운은 대운, 우리가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이 있고요. 1년마다 바뀌는 세운이 있습니다. 해마다 세운이 바뀝니다. 그래서 1년마다 사주 신수를 보죠. 그래서 대운, 세운 또는 월운, 일운, 시운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설령 나쁘더라도 운이 사주의 중화를 잡는다면 그 사주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때로는 사주보다 운을 더 많이 취급할 수도 있다. 내가 만약에 티코로 태어났더라도 사주에 우리가 자동차를 비교합니다. 티코로 아주 약간 티코로 태어났더라도 대운에서 고속도로가 나 있다면 그 사람은 무난하게 사는데 지장이 없다. 예를 들어 내가 벤츠로 타고났어요. 벤츠로 타고났지만 운이 산이다, 물퉁물퉁한 고속도로가 아니고 비포장도로다 하면 이 사람은 오히려 잘 태어났기 때문에 잘 살아봤기 때문에 운에 힘든 걸 더 못 견딥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은 그냥 어려운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욕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들은 기울어지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보다 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명보다는 대운이 좋으면 더 좋겠다. 그래야 더 희망적으로 살고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우리가 만약에 명식만 좋아한다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요. 이미 태어나는 순간 나는 잘 살고 너는 못 살게 정해진 것 같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이라는 거, 운은 어떤 희망적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운에서 중화를 잡는다면 우리의 앞길을 밟을 수 있다. 희망을 가져도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흐름을 보고 나서 대운의 흐름을 보고 나서 이런 천간과 지지의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 또 천간과 지지의 나중에 이제 서로 붙고 떨어지고 부딪히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천간과 글자끼리의 반응, 또 지지에서도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게 있어요. 지지 글자끼리의 반응, 그리고 천간과 지지의 서로 관계를 천천히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의 힘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힘이 지지에서 얼마나 가닿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힘이 있다 없다의 어떤 격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격국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를 가지고 우리의 직업이나 성격이나 건강 또는 부부관계, 자식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